철학자나 어떤 학자가 할 일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을 온전히 완벽히 이해하고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계사를 바꾼 12번의 대전환 저자 김태수입니다. 세계사를 바꾼 12번의 대전환은 역사 속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 12가지를 추려서 소개하는 책인데요. 다양한 시대에서 벌어졌던 그 12가지 사건에 있어서 그 각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사건 속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렇게 해서 벌어진 사건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이게 항상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어떨 때는 원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원하지 않는 결과, 예기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어떤 괴리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결과가 후대 사람들 혹은 후대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됐는지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는 책입니다. 지금 21세기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 고대사의 사건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와 완전히 무관한 거는 꼭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재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큰 영향을 준 게 아니기도 하고, 지금 우리에게 제도적인 차원에서든 정치든 문화든 사회든 경제든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 라는 기준을 가지고 12가지 사건을 추려내려고 했습니다. 이 12가지 사건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다른 사건들도 이게 역사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예를 들자면 이 책에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후에 한 50년 정도 후에 유럽에서 1848년 혁명이라는 것이 또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을 모르고 어떤 독자가 나중에 1848년의 혁명만을 살펴본다면 이야기에 어려운 면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프랑스 혁명을 알고 이 1848년 혁명을 보면은 1848년을 처음 접해도 쉽게 이해가 되는 면들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중요한 사건들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사건들도 맥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꼽자면 히틀러와 홀로코스트일 것 같아요. 사실 히틀러의 집권을 얘기할 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민주주의의 한계다, 민주주의가 잘못되었을 때 혹은 민주주의가 과잉되었을 때 히틀러가 집권했다, 민주주의의 과잉 때문에 집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의 부족 때문에 집권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나 아니면 국제정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다양한 갈등들과 혐오들이 있는데, 히틀러가 집권하고 히틀러가 어떻게 당시의 상황을 이용해서 유대인에 대한 학살, 장애인이라든가 성소수자라든가 여러 소수자 집단에 대한 학살을 벌인 역사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지금의 세계를 바라보고 좀 경각심을 가지는데도 큰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일의 19세기 초반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남긴 말로 유명해졌는데요. 이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저문 후에야 날개짓을 시작한다라는 말로써 철학자나 어떤 학자가 할 일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을 온전히 완벽히 이해하고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말이 이후에 역사학자들에 의해서도 이제 널리 인용이 되게 되고, 우리가 흔히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저도 많이 받고 제 스스로에게도 많이 하는데,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충분히 공부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되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이 완전히 틀린 거는 아니지만 사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지는 않고 헤겔이 남긴 말처럼 과거의 사건 자체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거든요. 세계사를 바꾼 12번의 대전환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온전히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역사는 거대한 산맥이나 큰 강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의 단계에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차원에서도 그렇거든요. 각 공동체의 역사를 조금 알고 있어야 지금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 시대가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사의 매력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살펴봤을 때 생물학적으로는 지금의 인간과 별 차이가 없거든요. 100년 전 어떤 독일 대학생의 일기를 이제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 일기를 보면은 이제 부모와 주고받던 대화, 부모와 주고받던 편지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부모는 도시로 상경한 이제 학생 자신의 자식이 걱정이 되어서 불량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마라, 위험한 정치 활동에 너무 개입하지 마라, 이런 조언을 하고, 학생은 요즘 부모 세대는 우리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불평을 막 제기하고,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 부모님한테 대학생활 하는데 돈이 이것저것 많이 드니까 용돈을 좀 더 보내달라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인간 사는 모습이 비슷한데, 그렇지만 그 인간이 속했던 사회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삶의 결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생물학적 본성은 비슷하지만 그 사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의 매력이라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르게 구체화되는가, 다르게 실현되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데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을 저만 알고 있기에는 좀 아쉬운 면이 많아서,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 분들도 쉬운 형태로라도 접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일과 유튜브를 병행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는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주로 글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요. 책이나 논문을 보다가 실제로 논문을 읽고 어떤 옛날 이야기의 좀 행간을 살펴보거나 각주에 나와 있는 사료 같은 거를 살펴보면 재미가 있고 흥미롭기도 하지만 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주제를 고르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얼마나 깊게 들어가냐,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가냐, 아니면 조금 훨씬 더 쉬운 형태로 전달하냐는 항상 있는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좀 신경 쓰는 거는 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려고 하고, 이 영상을 보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제 채널을 보고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학생이었는데 역사과로 진학하게 됐다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작년에 어떤 분은 우연히 학회에서 만났는데 원래 학부생이었는데 채널을 보시고 아예 대학원까지 역사과로 오셨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이런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책을 쓰는데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선생님 저는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를 좀 공부하고 싶은데 한 권의 책을 읽고 나면 내용이 기억이 잘 다시 안 나요. 분명히 재밌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뇌의 한계상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을 읽은 독자가 이 내용을 다 기억하기를 바라지는 않고요. 시간이 지나서 책장에 이제 꽂혀 있는 걸 우연히 다시 발견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그래도 역사라는 게 재미있는 거였지, 흥미로운 거였지, 역사 공부를 하면 조금 내 일상에서 벗어나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됐었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해주는 책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2020년이 시작돼서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책을 읽으면서 역사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다면 저자로서 무엇보다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